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 결국 조정이 나오는데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오후장에 들면서 공습 얘기, 기사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더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이 빠진다라고 해서 당연히 겁은 나죠. 공포감에 휩쓸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제가 그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서 흥분하지도 말고, 어차피 러시아가 침공을 할 거다라는 얘기 자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드렸어요. 이게 결국에는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도 그래 왔거든요. 크림반도 때도 똑같아요.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결국에는 러시아도 지금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흐름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빠진다라고 해서 지금 공포를 느끼는 것보다도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시장을 여러분들이 급하게 보시지 마시고 차분하게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로 지금 시장에서는 줄 때 먹어야 돼요. 뭐가 됐든지 간에 줄 때 빨리빨리 먹어야 돼요. 누가 먼저 빨리빨리 잘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파악을 하실 수 있게끔 딱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해드렸으면 솔직히 댓글 100개 이상씩은 달려야 돼요.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건데, 당연히 오늘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아쉽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두산중공업 이거 지금 왜 안 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답답해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 이해가 아예 1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그거를 먼저 인지를 하시고 숙지를 하시고 종목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코스피도 2%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3%대의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게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단순하게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이게 못 가요, 어떻게 해요, 질질 짜고 막 울고 막 땡깡 피우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 보면은 오후 들면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공습 사이렌, 그 다음에 기사적으로 또 보면은 바이든 전 세계가 우크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지금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를 할 게 아니라 제발 좀 빠르게 저점 좀 잡고 반등 올라오기를 지금 제가 기도를 해야 되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예상을 해드리고 이런 시나리오로 갈 거다 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이것들이 다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전략을 말씀을 드렸어요. 모아갈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아가고, 우리가 빨리빨리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먹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VIP방 같은 경우에도 단타로 빨리빨리 먹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구산업을 시초가에 들어갑니다. 이구산업 왜 들어가요? 우크라이나 위기 고조로 구리 가격 상승 수혜, 단타, 시초가. 여러분들이 안 보인다 텔레그램으로 저는 안 믿으실까봐 직접 보여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안 보인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결국에는 스크린샷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건데, 이구산업 시초가, 대한해운 시초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일동제약, 자,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 바로바로 들어가요. 그냥 우리는 자신 있어요. 왜? 패턴적인 부분이 뻔하게 너무나도 잘 보이니까. 그러면은 일동제약부터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초가에 들어갔다. 시계 좀 치울게요 여러분들, 상승이 너무 크게 나와서.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13%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 그리고 이구산업 시초가에 들어갔죠. 오늘 12%대 상승적인 부분, 시가가 얼마예요? 4,890원. 오늘 고가가 5,470원, 12%의 상승적인 부분. 그 다음에 대한해운 같은 경우 얼마예요? 대한해운도 좀 빨리빨리 먹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오늘 시가가 얼마예요? 2,875원, 고가가 3,080원. 그럼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대한해운도 수익 인증이 결국에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시초가로 딱 들어가서 땡치고 들어가서 바로 올라가서 수익적인 부분 깔끔하게 먹고 나온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8.77%의 상승적인 부분, 우리는 충분하게 남들보다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빠르게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서도 글로 써주신 분들 계세요. 대한해운 6.4%, 수익금 얼마 이렇게 해서 지금 숫자는 보이지만 읽지는 않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지금 보면은 단타 주시니까 넘넘 재밌어요. 많지는 않지만 수익 맛보네요.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 이구산업 뭐 4%대 수익 인증, 지금 이구산업 6%대 수익 인증, 여러분들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대신에 확실한 것만 들어가자. 너무 패턴적으로 뻔하디 뻔한 것들이 너무나도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꽁으로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안 돼요.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주린이 분들 단타를 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봐야 되지, 어떤 패턴이 있지, 뭘 봐야 되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세요.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1개월 플러스 1개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선착순 10분만 딱 하고 바로 마감을 할 건데, 오전에도 굉장히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문의 주실 때 종목 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아요. 뭐 제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절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 금감원 규제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금감원 규제이기 때문에 저는 해드릴 수 없어서 저도 답답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말로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먹어야 되고 누구보다 완벽한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거를 좀 강조를 굉장히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인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대한해운도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대한해운 4.44%, 기분이 좀 나쁘네. 자, 4.44%의 수익 인증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보면은 일동제약도 결국에는 수익 인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아갈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아가야 돼요. 저희 VIP방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인증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9%대 수익적인 인증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저 사람이 수익 자랑을 하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왜 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샀는지가. 자, 지금 보면은 워닝 머티리얼즈를 제가 VIP방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안 보이실까봐 제가 스크린샷을 찍어 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2015년도 우크라이나 내전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뭐가 과연 수혜를 받았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2015년 당시에 워닝 머티리얼즈는 특수가격 상승의 수혜를 누리면서 실적이 굉장히 급상승을 했던 부분, 그러면은 이게 자꾸만 반복이 된다. 이해되셨죠? 그때 당시에 수혜를 가장 크게 받았던 게 워닝 머티리얼즈였다. 그러면은 우리가 워닝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살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긴장 고조에 따라서 특수가스 공급 영향은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워닝 머티리얼즈의 부정적인 이슈는 아닐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 이때 15년도 때 너무나도 좋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과거에 어떤 게 좋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암기를 하고 내 걸로 만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적인 부분이 발빠르게 나올 수 있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초보자분들 오세요. 지금 보시면은 단타 소량으로 연습해보라고 하셔서 이구산업 들어갔어요. 커피값 벌었어요. 아주 작은 수익이지만 이런 장에 수익 볼 수 있어서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좋은 종목 잘 사면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뭐 지금 당장에 두산중공업이 왜 못 가요 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시장이에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게 시장 앞에 장사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래도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두산중공업만 단순하게 못 가서 이게 끝이 아니라 왜 못 가는지에 대해서 시장 전반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이게 왜 못 가고 지금 뭐 5일선 밑으로 내려왔고 지금 여기 보면은 21선 밑에까지 공간이 뚫려 있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이게 왜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찌됐던지 간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을 하러 가는 거는 예상이 됐던 부분이에요. 오히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선물은 반등이 나오는데 주변국들이 일제히 밀리는 흐름이고 좀 과하다 싶기는 하고, 아니
지금 러시아가 대놓고 침공을 한 상태인데 미국이나 나토군은 받아칠 거면은 솔직히 지금 받아쳐야 돼요. 이게 전쟁도 그렇고 뭐 주식도 타이밍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뭔가도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있잖아요. 실컷 장악을 해버리고 끝내버리면은 받아치기도 당연히 애매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아직 뭐 미국이나 나토군 움직임은 기사에 나온 거는 없어서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참전만 안 한다라고 해도 시장은 바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만 밀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밀리는 시장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러시아 침공은 사실상 확정이 된 상태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참전을 하느냐, 중국이 러시아를 도와주느냐, 참전하면은 진짜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대다수의 뭐 언론이나 평론가들은 참전까지는 안 하겠다라고 보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질질 끄는 것보다 속전속결로 장악을 해버리는 게 맞아요.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편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우리나라랑 상관이 없어요. 누가 보면은 정말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전쟁 난 줄 알겠어요. 그래서 하락만 보면은 항상 세계 1위가 어디다? 대한민국 증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체력이 약하다라는 얘기고, 당연히 우리는 좀 인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냥 후딱 전쟁을 빨리 뭐가 됐든지 간에 해버리는 게 낫다. 공습을 한다라고 해서 해버리고 우크라이나가 장악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미국의 군사 개입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폭락장이 한번 나오고 나서 밑에서 주워 먹는 게 훨씬 더 편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근거적인 부분이 분명히 또 있어요. 없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자, 이 자료가 있는데 베트남 전쟁, 그 다음에 걸프,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이라크, 크림반도, 이때 사건들을 다 보게 되면은 항상 반등이 나왔어요. 전쟁 후에 반등, 전쟁 후에 반등, 그 다음에 전쟁 후에 반등, 그 다음에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쟁 후에 반등, 그 다음에 전쟁 후에 반등,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가 됐던지 간에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이 불확실성. 평화적으로 할 거면 빨리 평화적으로 하고, 싸울 거면 빨리 싸우는 게 여러분들 정신건강에도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저 사람은 뭐 평화주의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겠는데, 뭐 어찌됐든지 간에 뭐 주식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얘기고, 그렇게 폭락이 한번 나오고 나서 밑에서 다시 주워 먹고 시간 투자하는 게 정말로 이게 좀 속편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 긴장감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당분간은 좀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러시아에서 일부 병력 철수, 크림반도 뭐 부대도 철수를 했다, 동영상까지 공개를 했다, 뭐 이런 기사적인 부분 여러분들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제가 뭐 영상에서도 뭐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때 당시도 믿지 마시라고, 이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 전쟁 리스크 절대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시장을 봐야 되는 거고, 수익을 내줄 때 빨리빨리 수익 챙기고 현금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저점 매수 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이, 내가 뭐 한계가 뭐 계속해서 우리가 수도꼭지 틀듯이 물 틀듯이 돈이 맨날 계속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뭐 자영업자 뭐 그러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보통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맨날 뭐 어디서 돈이 충전이 돼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안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결국에는 이거예요. 수익 내줄 때 빨리 챙기고, 또 현금 확보하고, 다시 저점 매수하고, 또 수익 챙기고, 또 그 돈 가지고 저점 매수하고, 올라왔을 때 또 수익 챙기고,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단타 같은 경우에도 남들보다는 무조건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밤에 또 어떤 기사적인 부분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또 뭐가 이상한 게 하나 터지면은 시장 또 밀릴 수밖에 없고,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 급하게 보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또 결국에는 이거예요. 갭으로 빠지고 갭으로 상승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갭으로 빠지고, 또 갭으로 빠지고, 갭으로 빠지고, 시장 반등이 나올 것 같다 하다가 다음날 또 갭으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손절 모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손절보다도 오히려 더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서 평단 관리를 하시고 시장이 돌아서 올라왔을 때 수익 챙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은 정말로 여러분들 주식 피곤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웬만하면은 오버나잇을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애초에 문제는 러시아가 갑자기 군대를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배치한 게 아니에요. 이게 몇 달에 걸쳐서 계속 옮겨간 건데 하루 이틀 뭐 옮긴다라고 해서 끝날 것도 분명히 아니었고, 다시 예전처럼 군부대를 자대로 복귀를 시키려면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똑같이 몇 달에 걸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 전부터 지적을 했던 부분도 몇 달간 부대 다 옮겨놓고 일부 부대만 복귀시켜 놓고서 우크라이나 침공 안 한다라는 발언을 러시아를 당장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과거를 보면은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장악을 할 때도 똑같아요. 이게 지금 주식 방송인지 역사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안 한다고 해놓고선 뒤에서는 순식간에 장악을 했어요. 이게 뭐 화전 양면 전술, 그 다음에 뭐 워낙 뻔한 전술이라서 아직 우크라이나라든지 러시아 사태를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보기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 관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 유럽은 뭐 사실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반길 이유는 없어요. 근데 특히 유럽 경제 1위 국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원치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무리하게 침공하는 거는 실익이 없다라는 건 마찬가지였는데 결국에는 뭐 침공을 했던 부분.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이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수익을 좀 빠르게 챙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벤트 기념으로 제가 전쟁 관련 여러분들한테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요. 당연히 뭐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뭐 2%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차라리 지금 시장에 2% 빠지면은 너무나도 다행이다. 워낙에 바닥권까지 내려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빠지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 저도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단타반 모집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은 방금 이게 왔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리딩 서비스가 며칠 안 남았는데 그동안 정성스러운 글 감사합니다. 리치님 말처럼 지나고 보면은 소중함을 느끼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연장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아는 게 힘이고, 이 아는 것들에 대해서 실천을 하는 게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게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여러분들 계좌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다 똑같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데 항상 성적적인 부분이 달라지는 거는 그만큼 누가 얼마나 더 많이 공부를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 출발점 자체는 여러분들 다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뭐 처음부터 말하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모르는데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변화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벤트 기념으로 전쟁 테마 쪽은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면은, 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알고 보느냐 모르고 보느냐. 내가 단순하게 이 종목을 안 샀기 때문에 나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시야가 너무나도 좁아요. 그래서 좀 시야를 넓게 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금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흐름이 나왔어요. 컴텍. 그 다음에 이게 워낙 변동성이 지저분해서 매매하기는 조금 어렵고, 차라리 한다라고 하면은 정산해강이 당연히 편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해운 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치를 놓고 보면은 HMM이 대장이에요. 그리고 변동성이 가장 센 거는 흥하해운,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대한해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VIP방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냥 시초가로 대한해운 들어가서 깔끔하게 뭐 4%든 5%든 수익적인 부분 만들고 나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대한해운 이렇게 5% 수익 인증이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들, 확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이 확인을 해야 되고, 조선적 같은 경우에는 STX 그룹주가 변동성만 보면 가장 강했던 부분, 그 다음에 편한 거는 SDH 엔진, 이거 어떻게 보면 좀 힌트를 드렸던 부분이고, 뭐 승일은 좀 아쉬운 흐름으로 나온 부분도 분명히 있고, 식량 가격 상승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효성 OMB가 대장인데, 따라가는 거는 그러면 당연히 한일사료, 현대사료, 팜스토리, 그리고 이상하게 딱 보는 게 우성.
이게 과거에는 우성 사료였는데 이게 몰라서 안 가는 건지 정말로 이상하게 다른 사료들은 다 갈 때 우성 사료, 과거의 우성 사료, 구 우성 사료, 현 우성, 이게 참 안 가는 게 이게 참 이상하기는 해요. 아무튼 뭐 이게 몰라서 안 가는 건지 이름이 사명이 바뀌어서 몰라서 안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신기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는 정말로 아침에 딱 20분 그날의 테마 외에는 손 놓고 쉬어야 되는 장이 좀 어느 정도는 맞아요. 왜 어떤 기사가 어떤 식으로 또 나올지는 우리가 리스크적인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아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이 안정되는 것까지는 조금 더 기다릴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제가 여러 번 맨날 분석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있는데, 정말로 이거를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극면하게 좀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초보자분들은 뭐 아유 뭐 헛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생각은 하실 수는 있겠지만 아니에요. 정말로 많이 갈려요. 이거는 제가 자신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와서 여러분들이 저런 리딩, 저런 글을, 저런 식의 분석을 와서 느껴야 돼요. 제가 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뭐 VIP 방의 내용들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는데, 당연히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말로 일부분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게 VIP 방 리딩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 분석을 해드리고 뭐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고 뭐를 좀 참고를 해야 되고 우리가 수익 챙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챙기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오셔서 직접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시장 빠진다고 겁내지 마시고 어차피 전쟁 날 거면은 빨리 나서 또 시장 반등 천천히 또 올라오니까 너무 크게 염려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